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아이폰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였던 20대 사이에서 말이죠. 20대는 무조건 아이폰이란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심지어 삼성 갤럭시의 점유율은 사상 최초로 82%를 돌파하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 걸 넘어서 세대와 문화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진짜 이유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스마트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이폰을 놔두고 갤럭시를 쓴다는 거야? 제가 아는 한국 20대는 전부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올라온 핫한 레딧 게시글, 한국에선 요즘 20대가 갤럭시로 간다는데 이거 진짜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LA 출신이고요. UX 디자이너이자 기술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애플 신제품 발표만 하면 밤새 기다리는 애플 덕후였던 저한테 한국은 단지 흥미로운 시장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곳, 한국은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갤럭시를 약간 삼촌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 3일 만에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명의 친구, 그리고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착 3일 차. 한 친구가 저를 강남의 한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 친구는 갤럭시 Z 플립을 쓰고 있었는데 커피를 주문하면서 스마트폰을 창- 펴는 모습이 어찌나 세련되어 보이던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야, 너 아직도 아이폰 써? 갤럭시 써보면 절대 못 돌아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한국 친구들은 하나같이 갤럭시였고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플립폰은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갤럭시가 요즘 더 예뻐졌잖아. 디자인도 슬림하고 통화 녹음되지, 삼성페이 되지. 게다가 AI 통역까지. 외국인이 쓰기엔 갤럭시가 최고야.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의 브랜드 이미지와 감성 마케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용과 기능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갤럭시의 반전 매력에 끌리기 시작한 순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갤럭시 한번 써보자. 그렇게 시작된 제 갤럭시 체험기,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그립감부터 다르더라고요. 화면은 넓지만 접으면 작고 가벼워지고 뭔가 미래의 기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기능이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외국인인 제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갤럭시의 실시간 AI 통역 기능 덕분에 도움을 받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할 땐 삼성페이로 삑 한 번이면 끝.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화 녹음 기능. 한국 친구가 이거 진짜 유용해하며 보여줬을 때 미국에선 불법 소지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 기능이 이렇게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완전 놀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갤럭시는 더 이상 삼촌폰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도구였죠. 이렇게 갤럭시에 점점 빠져들고 있을 무렵 저는 우연히 한 가지 데이터를 접하게 됩니다. 2025년 한국에서 아이폰이 밀리고 있다는 뉴스. 20대가 갤럭시로 유턴하고 있다는 분석.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 뉴스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025년 한국 스마트폰 시장. 20대 아이폰 점유율 64% 60%로 하락. 반면 갤럭시는 34%에서 40%로 껑충. 심지어 20대의 갤럭시 구매 의향이 10% 이상 급상승. 처음엔 그냥 데이터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점점 주변의 현실과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편의점 앞, 카페 안,
대학교 캠퍼스. 어딜 가도 플립이나 폴드를 펼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와, 나만 몰랐구나. 이 나라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네. 아이폰은 여전히 멋지고 예쁘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능, 속도, 연결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게는 갤럭시가 훨씬 더 실용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저처럼 외국인에겐 언어, 결제, 내비게이션 등 갤럭시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갤럭시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저는 이질감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왜 40대는 오히려 아이폰으로 가고 있지? 제가 본 풍경과 데이터는 분명 반대였습니다. 20대는 갤럭시로, 그런데 40대는 왜 아이폰? 궁금증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한국에서의 제 체험은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이건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하나의 문화 흐름이야. 갤럭시를 쓰기 시작한 후 저는 점점 한국의 일상에 깊숙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폴드폰으로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대학교 도서관에선 지 플립을 펼쳐 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습니다. 한국은 속도와 정확성의 나라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갤럭시는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하려고 모바일 인증을 해야 하는데 아이폰은 한참 헤매야 하는 반면 갤럭시는 통화 녹음, 인증서, 보안 기능까지 한 번에 뚝딱. 한국 회사 인턴십에 지원했을 때 면접자가 저한테 물었죠. 혹시 갤럭시 쓰세요? 저희 협업 앱이 안드로이드 전용이라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시장의 생태계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40대 한국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스마트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혹시 아이폰 쓰세요? 응, 작년부터 바꿨어. 이유? 그냥 유행이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주변 또래들의 변화. 40대는 아이폰을 트렌드로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 20대는 갤럭시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 아이폰은 예뻐서 사는 거고 갤럭시는 살아남기 위해 쓰는 거야. 이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갤럭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직원들은 대부분 갤럭시 플립이나 S 시리즈였고, 회사 회의실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는 건 대부분 젊은 외국계 직원들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중간 관리자급 혹은 그 이상의 직급자들은 유독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초반의 부장급 직원들이 아이폰과 에어팟을 패키지처럼 들고 다니는 모습은 하나의 트렌드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상하다, 아이폰이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데 왜 이 연령대만 쓰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일부러 40대 직장인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죠. 예쁘니까. 주변 다 아이폰 쓰니까 바꿨어요. 갤럭시? 그건 아직도 좀 촌스러운 느낌이잖아. 애들은 실용성 따지지만 우린 브랜드 감성이 중요해. 이제야 알겠더군요. 갤럭시와 아이폰은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의 대립이었던 겁니다. 한쪽은 실용성, 기능성, 생존력을 택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지, 감성, 브랜드 파워를 택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갤럭시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아이폰 유저들과의 차이를 체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날은 한 달 동안 준비한 대형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외국계 스타트업과 한국 IT 기업의 협업을 위한 중요한 미팅이었죠. 저는 갤럭시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삼성 노트의 핵심 포인트들을 손글씨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의 시작.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더니 제 갤럭시가 재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왜 지금? 식은땀이 났습니다.
발표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고 저는 당황한 채 갤럭시가 다시 켜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국 동료는 조용히 아이폰을 꺼내 자료 제 아이폰에도 백업해뒀어요. 이걸로 발표마저 하시죠. 그 순간 저는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묘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갤럭시에 의존했었구나. 갤럭시의 편리함과 기능에 감탄하던 저는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 오히려 갤럭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갤럭시의 한계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말했던 그 안정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처음으로 갤럭시에 대해 의심이 들던 그날 밤, 저는 결국 오래된 아이폰을 꺼내 다시 켜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사건이 곧 다가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중요한 미팅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엔 외국계 본사와 한국 팀 간의 협업 최종 검토 화상회의. 이제 갤럭시에 익숙해진 저는 스마트폰으로 문서도 편집하고 실시간 번역으로 회의 준비도 철저히 했죠. 회의는 갤럭시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AI 통역 기능으로 양측 모두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고 스마트폰과 PC 간 파일 전송도 매끄럽게 이루어졌죠. 와, 내가 아이폰 썼다면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의 말미 회의록을 팀 채팅방에 공유하는 타이밍. 저는 방심하고 있었어요. 갤럭시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업로드했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제이선 더 파일 want open on iOS. Can you resend it in another format? 제이슨 파일이 iOS에서 열리지 않아. 다른 형식으로 다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당황한 저는 급히 포맷을 바꾸고 다시 전송했지만 이미 회의 흐름은 끊어졌고 몇몇 아이폰 사용자들은 역시 안드로이드는 이런 게 불편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완벽한 건 없구나. 갤럭시는 실용성과 AI 속도, 기능성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아이폰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와의 호환성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순간 갤럭시의 모든 장점이 현지 최적화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겪는 문화 충격이자 동시에 갤럭시와 아이폰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한국에서 갤럭시를 쓰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생존 전략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또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다시 해외 본사와 한국 팀 사이의 대규모 설명 회의였죠. 지금까지 갤럭시로 준비한 여러 팀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이날 발표 성과에 따라 제 커리어도 좌우될 수 있었죠. 제가 발표자로 나서자 갤럭시는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삼성 노트에 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불러오고 실시간 AI 통역 기능을 활용해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갤럭시는 못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그 순간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지나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내가 한국 시장에 완전히 적응했구나. 이 나라 기술과 문화를 내가 품었구나. 마음속 깊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 막바지 저는 평소처럼 준비한 문서를 팀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발표 자료 공유드립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이선 요 파일 didn't open on my iPhone. 제이슨 내 파일이 내 아이폰에서 열리지 않았어. 혹시 PDF가 아니라 워드 문서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맥이나 아이폰 환경에서 열린 적이 없어요. 회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미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싶었죠. 여기서 당황한 나머지 다시 보낼게요라고 급하게 타이핑했지만 이미 흐름은 끊겨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폰 사용자들은 피식 웃으며 역시 안드로이드는 애플 생태계와 호환이 좀이라는 말을 던졌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찔리는 듯한 허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갤럭시에만 몰두했던 건 아닐까?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통찰 하나를 얻었습니다.
갤럭시는 분명 한국 시장에서는 최적화된 필수 도구로 작동합니다. AI 통역이 필요할 땐 갤럭시가 최고였고, 지하철 길 안내, 삼성페이 결제, 심지어 통화 녹음과 협업 앱 호환성까지 국내 환경에서는 단연 최고였죠. 하지만 글로벌 환경에서는, 특히 애플 중심의 해외 본사와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호환성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파일 하나 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함이 상황에 따라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그때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팀장님께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선,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파일 때문에 분위기가 짧게 끊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엔 PDF로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피드백이었지만 제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내 능력은 대단하지만 단 하나의 성공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날 밤 제 방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에서 폴드폰을 펼치며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카페에서 AI 번역으로 친구와 소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삼성페이로 계산을 척척 해내는 대학생들, 그리고 연령대 높은 동료들이 주변 분위기로 인해 아이폰을 선택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풍경이 갤럭시와 아이폰이라는 두 스마트폰을 넘어 한국 내에서 세대 간 가치관 간의 충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갤럭시와 아이폰 중 어느 하나만 옳거나 우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이 둘은 각기 다른 문화 코드를 대표하고 있었던 거죠. 갤럭시는 한국의 실용, 기술, 속도를 상징합니다. 아이폰은 이미지, 감성, 글로벌 트렌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이 코드의 우선순위가 달랐을 뿐입니다. 20대는 살아남기 위해 쓰는 도구가 필요한 반면 40대는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 갤럭시와 한국식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커리어와 삶을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 아이폰 중심의 글로벌 협업 문화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깨달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폰 덕후만은 아니다. 나는 갤럭시 덕후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둘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 그 깨달음은 5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이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단순히 갤럭시를 체험하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제 삶과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의 깊이 있는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었죠. 서울의 빽빽한 지하철에서 폴드폰을 펼쳐든 직장인을 목격했던 순간, 카페 창가에서 갤럭시 AI 통역 기능으로 외국인 친구와 소통하던 그 순간, 삼성페이로 계산을 척척 해내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 실용성에 매료되어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동질감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질감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미팅에서 파일 호환성이 깨지는 순간, 단순히 디지털 문서 하나로 깨져버리는 신뢰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실용성과 속도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엔 역시 현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갤럭시와 아이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세대 간 문화적 가치관 간의 표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20대는 갤럭시를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바라봤습니다. AI, 속도, 효율, 현실적 가치. 반면 40대는 아이폰을 이미지와 감성의 상징으로 소비하고 있었죠. 브랜드 충성, 트렌드, 글로벌 아이덴티티. 저는 이 양극단의 시선을 인정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저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글로벌 환경에 손쉽게 녹아들 수 있는 아이폰도 좋아하고 한국의 일상에 최적화된 갤럭시도 좋아한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풍부함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갤럭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지만 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갤럭시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업 환경으로 복귀할 것인가? 이 선택지는 단지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커리어,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 전반을 결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곧 글로벌한 것이고 가장 글로벌한 것이 곧 한국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몸으로 마음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지금은 두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각각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나만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협업 문서도 원활하게 주고받고 갤럭시에서는 실용성과 빠른 현지 적응 능력을 유지하는 살. 저는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 한국과 글로벌 사이, 실용과 감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하이브리드적 자아로 성장하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기기를, 어떤 환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는 않으셨나요?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한국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해외에서의 삶이냐, 양극단으로만 바라본 건 아닐까요? 제 경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완전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실용을 위한 기능이 필요한 순간엔 갤럭시가, 트렌드에 기반한 대외 이미지가 필요한 순간엔 아이폰이 각각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도시 곳곳에서 반짝이는 스마트폰 불빛들이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오직 애플 로고 하나에 집착하던 저였지만 이젠 갤럭시를 펼쳐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금도 제 손에는 두 개의 스마트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나를, 하나는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단지 기술의 집합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스마트폰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대변하는 현대인의 분신이라는 걸요. 갤럭시는 저에게 효율과 현실 감각을 알려줬고 아이폰은 감성과 글로벌 시야를 확장시켜줬습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그냥 폰 하나 바꿨다고 무슨 인생이 바뀌냐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내 사고를 바꾸고 내 시야를 넓혔으며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만들었다고.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그 끝엔 진짜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서울 야경 사진. 그 사진을 찍은 것도 갤럭시였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에 이렇게 썼죠. 나는 이제 어느 한쪽만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둘 다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찾고 그 안에서 균형과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며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